네, 미니 나스닥 0.58% 상승해서 13,83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뒤에 선물 차트 띄워져 있는데 오늘 미증시 개장하면서 지금 방향성을 잡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저점 근처에서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왔거든요. 전일 이제 새벽 정도에.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3,800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 들어섰는데 네네. 그래도 저는 오늘 뷰는 조금 현재 방향성과 좀 다릅니다. 자, 오늘은 매도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빠밤 안 했는데 아, 아쉽네요. 그렇습니까?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네, 첫 번째는 좀 잊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 아토마스터님이 매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일단 1분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지루하게 오늘 거의 횡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개장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상승으로 확 올라가면서 13,800포인트까지 회복을 해준 상태고요. 그쵸. 오늘은 왜 매도를 일단 들어주신 걸까요? 일단은 시장에 주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네. 자리값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 13,856포인트에서 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에 13,000? 네, 13,856 여기 선 보이시죠? 네.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856포인트에서 매도를 들어주셨고요. 자, 지금 856포인트면 한 20포인트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20포인트 정도 가량이 남았는데 네.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 먼저 조금 체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조금 봐야 될 점이 일단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제 조금 시장이 엄청나게 좀 악재였던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죠. 이제 자본 이득세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일단 차트를 60분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틀간의 이제 하락이 한번 있었던 건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일봉상 이제 이동평균선 제외를 하고 보게 된다면은 현재 나스닥이 이틀간 연속 하락이 만들어졌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자에 이제 1%대 상승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이제 하락 반전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대로 다시 한번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는 움직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던 네. 바이든 자본 이득세율이 이제 사실상 이제 2배 정도 가량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시장의 고소득층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이제 중산층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 이득률, 이제 자본 이제 이득세가 이제 20% 정도 됐었었는데 이 20%를 39.6%로 늘린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투자세까지, 투자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이제 40%가 넘어가는 이제 막강한 이제 세금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의 투자 선호도가 확실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률이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져버리게 되고 그 이제 추후에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볼 수 있는 법인세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자본이익세라는 세금까지 부과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힘을 못 받는 그림이 등장을 한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악재였는데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자본 지금 현재 미증시가 엄청 지금 중국과 더불어서 상당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경제 수준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바이든이 지금 시기 적절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떨어뜨렸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사실 바이든이 당선되기 전부터 걸었던 공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언제 하든가 상관은 없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번에 이제 S&P 실적 발표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나스닥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이제 성장주 위주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조금 타이밍이 좋지 못하게 이야기가 나온 건 맞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현재 기업들 간의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게 되면 엄청난 악재가 시장에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는 이 증세가 도입이 되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악재일 수는 있지만은 시장에 꼭 필요한 증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증시와 추후에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보게 되면 개선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투자 여러 가지 이제 구체화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략들에 대한 재정 비용이 총 5.1조 달러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죠. 네. 이제 우리나라 환화로 따지게 되면은 5,600조 정도 돼요. 5,600억 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큰 자산 규모, 즉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미국의 현금 보유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이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재정을 다른 방안으로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마련할 수 있냐면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국채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그 국채를 가지고 재정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재정 부분을 100% 국채 발행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탁 한번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겪었던 이번 연도 2월 달하고 3월 달 사이에 이때 당시 증시가 한번 급락이 나왔던 포인트가 1.6 정도였나요? 그쵸. 1.67.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최고치로 금리가 올라갔던 거는 이제 1.75% 정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쵸.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12,200선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금리 자체를 두려워해요, 증시가. 뭐 지금 어느 정도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지만은 네네. 국채 발행이 만약에 이번 재정을 100% 마련하는 조건으로 발행이 된다. 그럼 시장은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럼 바이든은 어쩔 수 없이 이 부족한 비율을 증세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현재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안이 현재 대략 2.3조 달러 정도로 진행이 되고 뭐 그에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금액들을 다 합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5.1조 정도 되는데 지금 만약에 투자 규모를 줄인다. 여러분들 네. 2.3조를 만약에 2조로 그러니까 1조 정도로 줄여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투자 발안을 내게 된다면은 사실 증세에 대한 부분은 걱정은 없겠죠. 예전보다는 2배 정도 가량 절감이 된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장에서 조달하겠습니까? 아니죠. 시장에 중요한 인프라 투자한 규모가 줄어드니까 이것도 악재란 말이에요. 즉 현재 5.1조 달러 규모를 줄인다면은 시장에서 악재가 되고 이 5.1조 달러를 국채 발행으로 100% 하게 돼도 악재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채 발행과 증세 발행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과정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베스트는 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일단 국채 발행을 100%로 때려가지고 재정 마련을 만들면은 시장 난리 납니다. 가장 안 좋은 방안이고 두 번째는 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향이에요. 이거는 시장의 선호도가 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를 완전히 낮출 수밖에 없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이 축소도 사실 좋지 않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증세를 거두어서 현재 시장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사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전일에 이제 이슈가 한번 크게 터졌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지만은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추후 이제 안정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본다면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반등 나오겠네. 그럼 매도뷰가 아니라 매수뷰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매도뷰가 맞습니다. 네. 이유는 자 확실하게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자본 이득세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언급만 한 겁니다. 20%에서 39.5%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만 했지 네. 이게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구체화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다음 주 28일 날 바이든이 의회에서 연설할 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자 날짜로 따지게 된다면 23일이니까 현재 28일까지 대략 5일 정도 가량 남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5일 정도 가량은 증시가 조금 힘을 못 받을 거예요. 왜? 이때 당시 바이든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그 후에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전략을 딱 정확하게 제시하자면은 네. 5일 동안은 매수뷰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5거래일 동안.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주 내내 방향을 못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 아마 증시의 힘이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지금 상승이 지금 뭐 60분봉으로 보더라도 네. 크게 발현이 된다.
그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전 고점까지는 가기 힘들다고 보고 오늘 많이 올라와봤자 일단 1차적으로 850선까지 지금 저항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당장 며칠간, 다음 주 28일간 주가의 방향성이 미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현재 방향성을 고려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네. 이제 다음 주 28일 날에 나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이 뭐죠? 애플이죠. 애플, 네. 그렇죠. 애플의 실적 발표가 딱 28일 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위 소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나스닥 지수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개별주들이 다 상승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애플이나 뭐 이제 테슬라 같은 주요 소수 상위 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할 때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오르면 코스피 그쵸, 오르는 그쵸, 것처럼. 그쵸.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28일이고 바이든이 연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날이 이제 의회 연설이죠. 그 날도 28일이란 말이에요. 이날 바이든이 만약에 이 소득세,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자본 이득세에 대해서 네. 구체화 전략을 하게 되는데 구체화 전략이 나오게 된다고 했었을 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나쁜 가능성도 높거든요. 막 이제 지금 39.6%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절감이 되게 되면 좋지만 뭐 만약에 이제 이게 완벽하게 현실화가 된다면은 사실 시장이 그때 당시에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 애플이 그날 당시에 28일 날에 실적 발표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주가가 눌릴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가의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결정될 날이 저는 28일 날이 한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나스닥은 방향을 잡지 못할 것인데 바이든의 연설이 28일 앞두고 있고 또 이 나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인 애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발언으로 인해서 애플의 뭐 실적 발표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내놔주셨는데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시기가 맞물린 게.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찾아낸 거냐면 당연히 저는 이제 애플 실적 발표를 알고 있었는데 네네. 바이든이 지금 이 자본 이득세 가지고 이야기를 길게 끌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당연히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시장한테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제일 가능성 있는 날짜가 의회 연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28일 날 이루어질 의회 연설에서 이 바이든이 현재 시장에 뭐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네네.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구체화적인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좀 걱정거리가 되냐 아니면은 좀 이 걱정거리를 않더라도 이제 그래도 시장의 주요 뭐 건강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가 주면서 네. 좀 증시 방향이 다시 한번 상승 나올지 이걸 조금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봐주신 김에 S&P 500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나스닥도 같이 보면서 S&P도 봐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4,120 매도 포지션 잡으셨다고 하는데 잠시만 4천 120. 매도 포지션이요. 네. 어떨까요? 120 포인트면은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상당히 저가 쪽에서 잡았는데 정확히 뒷자리까지는 말씀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죠? 정확하게 4,120 맞나요? 아, 4,120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매도를 잡으셨으면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지금 혹시나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네. 이거 하나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 매도를 잡았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서 날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어디까지 손절을 둬야 될까.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냉정한 얘기지만은 손절 시기를 상당히 좀 놓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손실폭을 줄이려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는가? 네. 어떤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주일째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포지션 자체가 조금 이제 상당히 좀, 좀
깊은 상황인데 네, 자, 네.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딱 두 가지만 써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 시점에서 지금 한 2포인트짜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4,156포인트가 돌파돼 버리면은 현재 S&P를 손절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절 시기를 상당히 놓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심값과 중심값이 연결되는 저항값이 150에서 156포인트 정도 가량이 되는 저항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현 시점이 S&P를 매도하기에도 좋은 자리이긴 한데 이제 156포인트가 밀리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했었을 때는 사실상 조금 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156포인트가 조금 돌파가 되면 손절을 주고 과감히 손절을 주고 다음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